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출근하는 직장, 그 안에서는 지금 정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요, 이 직장이라는 곳의 민낯을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시스템의 붕괴 같은 거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규칙,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 문제까지 전부 다뤄볼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국갈등전환센터 그리고 노무법인 신유의 이경무 노무사님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 직장의 현실을 좀 더 명확하게 짚어볼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직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과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바로 중대재해와 조직적 방치, 아리셀 화재 사건입니다. 23,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리셀 공장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수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비극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5년. 이게 뭐냐면 법원이 회사 대표에게 선고한 징역형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나온 첫 번째 중형 판결인데 이게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이 판결이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희생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나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심지어는 문이 잠겨 있어서 탈출조차 막혔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을지도 모를 일인데 이번 판결은 사회 속 약자의 안전을 외면한 기업들한테 보내는 아주 분명한 경고, 변화의 신호탄, 인셈이죠. 법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매출은 강조했지만 안전지시는 없었고 가벼운 처벌로는 예방 효과가 없다. 이 말이 정말 모든 걸 보여주죠. 이윤만 쫓으면서 노동자 안전은 뒷전으로 미루는 그런 낡은 관행에 아주 강력한 경종을 울린 겁니다. 이제 기업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 시스템이 무너진 경우를 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조직 문화가 무너졌을 때 과연 어떤 비극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일어났던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지옥 같은 삶. 29살의 한 젊은 직원이 조직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말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그가 겪었을 고통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죠? 여기 이 숫자글을 한번 좀 보세요. 전체 직원이 80명 정도인데 3년 동안 무려 33명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고요. 괴롭힘 신고는 22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이게 과연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조직 전체가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용기를 내서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한 직원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보복하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동료들이나 유족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구조적인 방치, 그리고 그 보복 문화가 낳은 비극이라는 거죠. 보셨듯이 이런 큰 비극들은 결국 조직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궁금해했을 법한 바로 그 회사 A4 용지 문제처럼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 숙제 때문에 그런데 회사 A4 용지 몇 장만 집에 가져가도 괜찮을까? 이런 사소한 고민이요.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자산을 허락 없이 쓰는 건 결국 신뢰를 깨는 행동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정당성이에요. 만약에 회사가 그동안 이걸 암묵적으로 다 허용해왔다, 다들 그렇게 했다, 이러면 징계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소해 보여도 결국은 신뢰에 관한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규칙 문제에서 관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직장에 꼭 한 명씩 있죠. 자기 기분이 곧 태도가 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는 우리가 흔히 오피스 빌런이라고 부르는 동료들, 이런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스티그마 효과라는 심리학 개념을 좀 알아두면 좋은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문제야 이렇게 계속 낙인을 찍으면 그 사람은 정말 그 낙인에 맞춰서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이에요.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요,
그 사람이 틀렸다고 증명하면서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바로 이 설득의 역설 세 단계를 활용하는 겁니다. 첫째, 그 사람을 이기려고 들지 마세요. 둘째, 진심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하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해주면 그때 비로소 자발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료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냥 대인관계 기술을 넘어서 오늘날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꼽히는 것과 같아요. 그게 뭘까요?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정말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감정 표현 안 하고 좀 권위적인 리더가 카리스마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연결되는 이 공감 능력이 최고의 리더십으로 평가받습니다. 예전엔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젠 가장 큰 강점이 된 거죠. 물론 요즘엔 AI 기술이 발전해서 리더의 감정 노동을 좀 덜어주려는 시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가 아무리 정교하게 공감을 흉내낸다고 한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 그 유대감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바로 이 지점이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리더십의 핵심인 겁니다. 자,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딱 꿰뚫는 구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자밀 자키가 쓴 공감은 지능이다 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집단적 운명은 우리 각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기로 결단하는가에 달려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공감이라는 건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라는 거죠. 물론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결단이 모여서 우리 모두의 현실을 만들어간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스템의 실패라는 거대한 문제부터 개인의 선택이라는 작은 지점까지 직장의 여러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모든 건 우리의 선택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일터에서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기로 결정하셨나요?